자, 다음 이야기로는 지금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과 함께 비서실장 사의에 의한 이야기가 지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결정을 할 텐데 또 어떤 기사에 의하면 단독으로 본인들이 아니 조선일보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유임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본인들이 단독이라고 떴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다른 데서도 유임될 수 있다는 기사가 떴는데 왜 그 뒤에 올린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다는지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조선일보 내에서 단독. 우리 중에 단독.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5시 4분에 제2보도 그 노영민 실장님은 유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의 수석 비서관이 이제 교체가 되겠네요. 순차적으로 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예.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그 수석들 일괄 사표 낸 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에서 굉장히 비아냥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집값, 그 집 한 채 파는 게 그렇게 아까웠냐. 결국에는 뭐 어디서는 뭐 이제는 그러면 몰세 살겠네. 어떻게 뭐 보증금은 얼마나 뭐 준비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아냥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제 그 동네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정무적 판단에 실수가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자꾸 왜곡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청와대 그러니까 참모진들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관료층에서 왜곡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의 문제거든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그 절대 다수의 고위 그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최대한 대통령의 결정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물새는 틈이 생기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2, 3일 후에 다시 보강 발표를 하면 또 그걸 언론들이 비아냥되잖아요. 왜 한 번에 깔끔하게 못하느냐. 그런데 이건 정책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누수가 생기는 부분은 분명히 보강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만의 잘못이라고 국민들은 비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니까 청와대가 제대로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책임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러니까 다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이나 그 주택 하나밖에 없지만 더 좋은 주택으로 이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이 조금 어려워진 분들은 얼마든지 청와대를 비난해도 돼요. 그런데 언론이나 그 정치인들은 그게 왜 어디에서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청와대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관료들이 왜곡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해도 그 미통당 그쪽에서는 욕하면 안 돼요. 자기네들은 부동산 이익은 이익대로 껴안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국회의원 직 하면서 소관 사무위 활동까지 어느 하나 놓지 않겠다고 잡고 있으면서 지금 청와대라든지 정책 기조는 확실하잖아요. 부동산값 잡겠다. 모범을 보이자. 우리가 투기를 한 건 아닐지언정 국민들 보기에 안 좋게 보인다. 모범을 보이자. 못 보이겠으면 나가라. 이 과정에서 최소한 하나를 버릴 용기는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나를 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다퉈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나는 다주택자라는 부분에서 특히 그 우리 노영민 수석 같은 경우는 있는 집까지 다 팔았잖아요.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자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짓는 모습을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70억씩 몇십억씩 이익 받은 사람들이 그거 껴안고 자기네들 손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노영민 실장을 비아냥거릴 자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열받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노영민 실장이 너무 공격을 받은 측면도 있잖아요. 네. 집을 판다 안 판다. 근데 저는 그게 그 야당의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거기에
기레기들까지 예, 예. 협세를 해가지고 이걸 계속 때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적 조치 좀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수세적으로 몰리다 보니 어느 순간 사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 너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어떤 그 청와대 수석이라는 어떤 고위직에 있는 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어떤 우리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재산을 불리는 게 합법이었는지 불법이었는지 그 경계에 애매한 건지 그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살 만한 방법으로 그 쌓은 재산도 아니에요. 자신의 노동으로 그러니까 정직하게 만든 재산을 이게 지금 현재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처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처분한다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차라리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는 거 이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비아냥대기나 하고 자기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23억 그중에 단돈 1억도 포기 못하고 아직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보면은 노영민 수석의 집 이 두 채 가지고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주호영 23억 등등에 대해서 MBC 스트레이트의 기사를 왜 다른 데서는 단독에 대해서 예, 받아주지 예. 않느냐라는 그 입장에 대해서 YTN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타 방송사의 단독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게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욕해도 됩니까? 아니 저는 그런 뉘앙스로 들었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언론판에서 우라카이가 기본값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조국 장관 사태 때는 그러니까 하루에 막 몇만 건씩 나올 때는 열심히 빨아서 쓰더만. 어떤 사건 사고가 아니고 다른 회사의 단독 취재를 저희가 그렇게 받아 쓰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아 YTN이 그런 데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생략하고 일단 이 보도 가치가 있는 건 다른 데 단독하고 상관없이 계속 심층 취재를 하면서 보강 취재를 하면서 그 보도를 하는 게 언론사의 역할이죠. 그렇죠. 다른 데서 먼저 했다고 안 할 거면은 그럼 지들이 단독 취재를 열심히 뛰든가 어차피 YTN은 그런 거 모아서 하는 방송 아니에요? 조선일보를 보고 배우든가 다른 데서 단독해도 일단 우리끼리만 단독이면 되잖아 라는 그 마인드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기대기가 기대기라는 말을 듣는 데는 다 이거 제가 혀가 짧아서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기가 기대기라는 발음을 듣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기들이 방송을 제대로 하면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냅두게요. 네. 우리가 방송을 좀 이렇게 하려면 그 기대기들이 좀 그러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네들 유리, 자기네들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에 따라서 정말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방향의 댓글 한두 개 추려서 네. 기사 내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스트레이트는 타 방송의 단독이니까 갖다 쓸 수 없다. 그렇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영민 수석에 대해서도 뭐 서울대 게시판에 뭐 어떤 누리꾼이 청와대 나오면 월세 살아야 나도 월세 산다. 씨. 월세 사는 게 어때서? 뭐 월세 살아야 되는 거 이거 가지고 비아냥 거 이거 빗대고 누리꾼들 이러다 우리 집 100억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댓글 한두 개 갖고 기사를 쓰면 나도 기자하겠다. 그렇죠. 특히나 만약 무슨 서울대 게시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뭐 지식의 상아탑에서 이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서울대 게시판은 어떤 게시판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성향까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근데 게시판에 글을 기사화한 것 자체가 문제긴 하죠. 아니, 서울대 게시판에는 이런 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현 정권 그 부동산 3법에 예. 대해서 호의적인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쓸 거면 나도 의사협회에다가 기사 쓰고 변호사협회에다가도 올리고 댓글 올려서 새날 단독입니다. 이러겠네. 근데 지금 그 스누라이프 그 서울대 그 학생 게시판이 원래는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번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건데 그거 요즘 5만 원이면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아, 계정 사고 파는 것도 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이면 사는 거 아무나 쓸 수 있는 게시판 그게 뭐 스누라이프에 그런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공신력이 있는 건지 뭐 누구를 대표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누라이프는 서울대학교의 공식 게시판도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는 인적 구성을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강남 출신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가 어렸을 때부터 그 독점적인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고 세뇌받고 간 사람들이 많지, 정말로 내가 학문의 뜻이 어떤 특정 학문의 뜻이 있어서 그 학문에 성취를 하겠다고 거기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글 써놓은 그 게시판에 무슨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글 몇 개 따와가지고 뭐 노영민이 어쩌니 조선일보가 어쩌니 이거는 그거랑 비슷해요. 의사협회 게시판에서 글 따가지고 네. 파업 찬성 그 여론이 압도적이다. 압도적 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요즘 기자들은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월급 받고 그냥 대충 검색해서 걸리면 걸리는 대로 쓱 그러니까. 긁어서 컨트롤 CV 붙여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고 하면 다 기사가 되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더 고생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매일 해야 돼.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것들은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긁어다가 그냥 막 갖다 붙이니까 진짜 너무 부럽다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가 채널 A에 너무 집중을 했더니 중앙일보가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를 한 게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반포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지금 팔면 진짜 아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현재 자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반포 아파트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작고 오래된 소형 아파트고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가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팩트 확인도 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인 보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는데 이 논평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면 브리핑으로 끝내지 마시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싶어요.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라고요? 네. 그러면 중앙일보는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파트를 팔았나 안 팔았나, 그러니까 팔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팔는지 안 파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 확인하는 거 황교안 아파트 그러니까. 팔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황교안 아파트 거기서 멀지 않거든요. 네,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한테 약속을 했던 건데 그걸 과연 지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팔겠다고 했지 언제 팔겠다고 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아, 천재인데?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서 또 한마디로 가짜뉴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기사에 나오기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이 말을 분명히 중앙일보도 취재를 통해서 했지 정말 소설을 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왜곡되거나 와전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누군라고 밝히지 않고 뭐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이런 거를 썼을 거예요. 근데 막 헤드라인으로 뽑아대니까 마치 청와대 안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싸운 것처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와전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급 정도 되는 장관급이나 국회의원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급 정도가 되면 그런 분들끼리 이제 모여서 어떤 회의 겸 예를 들어서 그냥 차 한잔 마시는 자리여도 어떤 주제 하나를 두고 이제 토론과 이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다른 의견이라고 계속 말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배석해 있는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끼리는
아무런 감정적인 싸움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어디까지 다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제 실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정책적으로 이제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위직들은 이거 업무와 업무 아닌 자리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서 서로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석한 사람들이 이제 쫀단 말이지. 왜냐하면 저거 메모해야 되거든. 네, 돌아가서 저걸 이제 업무에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정책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다시 연락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와전되는 거예요. 둘이 싸우더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식으로 와전이라도 된 것 같으면 다행인데 제가 아는 한에서 조중동 기자들은 전혀 없는 것도 창조할 수 있는 애들이라. 아, 뭐 모동재 씨 같이. 완전히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오해라도 해서 오보를 낸 거면 그래도 다행이겠다 싶은 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분들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뇌피셜을 써가지고 보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호연지기를 가진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청래 의원님의 부지런한 입법 활동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언론 문제가 안 없어지면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썼던 방법을 차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뭔데요? 일단 세무조사를 해요. 그리고 발표를 안 하는 거지. 아, 그러면 예. 떨고만 있는 거야? 뭐 그 뜨는지 안 뜨는지 뭐 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네, 좀 청와대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언론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물론 반발을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정확하게 팩트가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찰부터 손을 봐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검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